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집에 특별한 손님이 왔는데요. 대한민국 법조계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대한민국 원주. 이 두 분은 사실 두 분이지만 하나입니다. 바로 변호사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과연 변호사의 삶이 어떠한지, 변호사를 준비하는 친구들, 변호사를 꿈꾸고 있는 수험생들, 현재 법조계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 모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두 분을 심층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다 현재 변호사로 생활하고 계시고 몇 년 차시죠? 두 분 다? 4년 차입니다. 깨물이 친구입니다. 깨물이 친구. 네. 저는 친구 와이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두 분이 만나게 된 것도 로스쿨에서 이제 만나게 되어서 같이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제 결혼은 이제 작년에 해서 아직은 신혼부부이시고요. 두 분 다 변호사시니까 각자 서로가 어떠한 정도의 그 워크 앤 라이프의 밸런스가 지켜지고 있는지 각자가 또 분야가 또 다르지 않아요? 변호사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주로 기업자문 변호사를 하고 있고요. 변호사 수가 한 100명, 100 몇십 명 정도 되는 펌에서 수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통 이 정도 규모의 이런 분야의 변호사들이 워라밸이 좋지는 않아요. 대부분 뭐 야근이 있고 주말에도 가끔씩은 일을 하고,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게 막 일에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최대한 워라밸을 찾고자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는 송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송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변호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송 관련된 업무를 기본적으로 전부 하고, 자문은 한 1 정도, 9대1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사실 변호사들 치고는 좀 이례적인 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송무를 한다고 하면, 특히나 형사 가사를 많이 한다고 하면 이거는 보통 업무량이 많거든요. 왜냐면 외근이 많기 때문에. 뭐 어디 뭐 의뢰인 구속됐다고 하면 가야 되고 이런 게 많은데, 저는 그런 분야를 많이 하는 거 치고는 야근도 사실은 거의 안 하고, 그리고 워라밸 전 좀 중시하는 편이어가지고 사실 지금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지금 4년 이상 근속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사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변호사가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에 오히려 주변에서는 많은 반례로,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지가 넓은 그렇죠. 면에서는 좋은 직업이다. 맞아요. 이거는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그니까. 뭐 예를 들면 그냥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하면 그 회사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맞아. 나의 삶을 바꾸기가 어려운데, 변호사는 어찌됐든 각자 개인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이게 언제든지 회사를 옮기거나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는 게 되게 큰 장점 같아요. 그렇군요. 20살, 21살 대학생들 친구들한테 변호사 그래도 추천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저도 로스쿨 출신이지만 로스쿨이 되면서 변호사 수가 굉장히 늘어났고 앞으로도 그 변호사 수가 늘어나는 상태로 유지가 될 거고, 이게 변호사 수를 증감을 하는 게 생각보다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의사들은 사태에서도 봤듯이 굉장히 그런 거에 민감하고, 집단행동 그런 와중에 이제 또 AI가 도입이 되면서 저희가 현업에서 AI를 쓸 때 한 달 전과 지금의 AI의 업무 대체 정도가 확확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부터도 이제 경력이 4년 차지만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갖고, 결국 이제 공급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계속 로스쿨에서 변호사들이 나온다는 측면과 수요 측면, 그러니까 AI로 인해서 변호사, 어수 변호사의 수요가 줄어드는 측면으로 봤을 때 결국 수요 공급 측면에서 뭐 결코 좋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게 결국 라이센스라는 게 주는 권리 영역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의미가 있는 일들은 많고 하지만 예전 같진 않다. 예전 같진 않고 딱 그 라이센스만을 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시대는 뭐 지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사실 비슷하게 생각하고, 이걸 보시는 20살, 21살이면 이미 대학에 와버렸으니까 이과로 갑자기 갈 수는 없겠지만 사실 19살 이하 분들이 보시면 이과로 가시고요. 그리고 모든 분과 동의하실 듯. 그리고 그 이제 이상이라고 하면 뭐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주변에서도 보니까 이거 옛날에도 이 얘기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변호사 여러 명, 막 1000명 이상 나온 지는 사실 오래됐고, 뭐 AI도 그때도 이제 이만큼은 사실 올라올지는 몰랐긴 하지만 단기간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이 얘기가 있었는데도 저도 왔고,
그런 거 보면은 결국에는 이거를 찾아서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이러나 저러나 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애초에 처음에 자기가 그 첫 직장을 구하고 이제 한 전연차 때 한 2, 3년 차까지 했을 때 본인의 방향을 확실히 좀 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 난 자문이 맞다, 총무가 맞다, 뭐 어떤 사건들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 자격증만 가지고 나는 새로운 일을 하겠다. 뭐 저희도 뭐 누가 이렇게 사업을 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이 자격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좀 해야 이제 방향을 이 변호사 많은 상황에서 방향을 잡는 게 수월하고 자기 인생이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변호사의 삶을 직접적으로 옆에서 보지는 못하지만 그냥 제가 간접적으로 느꼈을 때 되게 좋아 보이는 거는 본인의 가치관이나 특성에 따라서 자유롭게 편하게 바꿀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게 되게 큰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직이 쉽기는 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저희들은 한 1년 다녔다 그러면 등속했다 그래요. 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순간 아, 너 이 회사 좀 다녔구나. 맞아. 그럴 정도로 좀 회전이 되게 빠르고 들고 나는 수준 그 속도가 되게 빨라가지고 한 번 직장에서 좀 이상한 데를 들어갔다고 한들 그렇게 크게 맞아. 걱정하거나 그러니까. 여기 묶여있을 필요는 없다. 응, 그냥 박차고 나오면 된다. 요즘에 이제 회사 다니면서 힘든 게 사실 사회생활 하는 건데 한 번 안 맞으면 진짜 너무 맞아. 고통스러운 그걸 겪으니까 그런 거를 좀 그래도 자유롭게 좀 탈피할 수 있다. 그럼 되게 큰 장점 같네요. 맞아. 네. 변호사들이 쓰는 AI 어떤 그런 응. 툴이 따로 있는 네, 따로 있어. 그러니까 그 여러 개가 있어. 네, 왜냐면은 이게 그 출처가 그냥 일반 제미나이나 뭐 퍼플렉시티 같은 건 그냥 구글링에서 지네가 가져온 거니까 그 근거를 그리고 지어내는 게 훨씬 많아. 팔리번 없는 거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말하고 이런 게 많은데 이제 그 판례 검색 사이트들에서 이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그거를 학습을 비교해서 시켜가지고 자기네들 갖고 있는 판례를 싹 다 매겨.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AI를 만드는 거. 그리고 그 학습하는 거를 그 슈퍼로이어가 그렇다는 변호사만 회원가 된다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질문 입력되는 수준 자체를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완전 틀린 거를 물어보고 틀린 얘기를 하고 이러면 그걸 또 학습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근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이제 엘박스 AI랑 슈퍼로이어 이거 두 개를 돌리는데 그래도 얘네 둘이 결론이 다르거나 아니면 둘 다 다른 말을 둘 다 틀린 말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기는 해서 확실히 크로스 체크를 할 인간의 지능이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의뢰인들이 가끔 열받게 자기네 제미나이 같은 거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의뢰인들이 그런 경우 진짜 변호사 열받게 하는 방법. 그치. 진짜 틀림. 근데 이게 맞다는데요? 뭐 이런 식이니까. 진짜 열받. 진짜 열받겠다. 맞아. 의사도 못직하겠어. 의사들이 진짜 심할 때. 근데 얘가 모른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하더라고. 그래. 맞아요. 그래. 물어보면 그냥 이거 얘가 뭐 아나 싶은 수준으로 대답을 일단 뱉어. 맞아. 근데 보면은 말도 안 틀렸어. 되는 소리야. 근데 뭐 걔 중에 맞는 말도 있겠지만. 맞아. 그래서 막 뭐라고 하면은 뭐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이러면서 뭐 그 말이 그래서 이러면 갑자기 열받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지금의 발전 수준에서 더 나아간다면 미래에는 어느 수준까지 대체가 되겠다. 근데 사실 저는 송무를 많이 하니까 근데 송무는 사실 조금 그래도 전 더 대체가 늦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송무에서는 되게 대부분이 인간을 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뢰인을 대하고 뭐 판사, 검사, 경찰을 대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결국엔 사람을 내가 이제 대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상황에서 예를 들면 경찰 조사를 갔다. 우리 의뢰인이 갑자기 쓸데없는 자기한테 불리한 말을 막 하기 시작할 때 이 상황을 적절히 이제 그러니까 입을 적당히 닫게 하고 경찰한테는 적당히 무마하고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의뢰인이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사실 달래주고 방향을 정하고 이런 거는 사실 GPT는 절대 못하거든요. AI는 해줄 수가 없고 방향이 사실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본인도 사실 만족을 못하고 의뢰인 본인 그래서 그런 사람 대하는 게 많은 거는 오히려 그래도 조금은 늦어지지 않을까. 뭐 이걸 휴머노이드가 대체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확실히 그냥 간단한 사건들 특히나 이거는 누가 대응해도 사실 어떤 변호사가 투입돼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간단하고 누구는 진짜 무조건 돈을 받아야 되고 누구는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거는 사실 뭐 김장이 붙든 그냥 당장 그냥 일반인이 하든 똑같거든요. 사실관계가 정해져 있는 거는. 그런 거는 사실 AI가 할 수 있잖아요. 다툴 게 없는 것. 두 분은 뭐 결혼을 했지만 친구들 중에서 미혼인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이제 변호사들 하면은 뭔가 막 이렇게 막 선이나 이런 거 그런 상대로 괜찮은지? 소개팅 시장 그런 데서 확실히 뭐 먹힌다. 그건 확실히 있죠. 엄마들이 좋아해. 나 변호사라 그러면은 아직도 먹히는 게 있어. 윗세대들은 좀 더 이미지가 좋다. 그러니까 뭐 결혼 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더 플러스가 있고
근데 대부분 요즘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결혼 시장에 나오는 분들이 좀 나이가 들어서 와요. 딱 결혼 정년기 딱 최정점이거나 그치. 아니면 그걸 살짝 지나서 왜냐면 로스쿨 다 끝나고 그치. 하는 거니까.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뭐 군대 갔다 대학 졸업하고 로스쿨 졸업하고 그치, 그러면 30이잖아. 그러니까 그럼 30이니까 근데 뭐 일 좀 2, 3년 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뭐 33. 뭐 여자분들은 31, 2 그러니까 조금 그 나이 측면에서는 조금 너프가 있다. 맞아. 근데 솔직히 그래도 여튼 시장에서 인기가 있기는 있어. 확실히. 배우자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저희는 물론 그렇게 결혼해.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고 이제 둘 다 변호사면 편할 것 같아요. 뭔가 네. 서로 이해도 되고. 서로 뭐 때문에 바쁘다 이런 걸 할 때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맞아. 아예 일이 어떤 건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면 좀 뭐 설명을 하기도 힘들고 설명을 하더라도 조금 뭐 진짜로 얘가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걸 모를 수도 있는데 맞아. 뭐 저희는 그냥 서로 하는 일이 뻔하니까 뭐 딱 짜증나는, 내가 뭐 이것 때문에 짜증났어 하면 딱 이것만 말해도 바로 그 컨텍스트가 다 이해가 되니까 왜 짜증날 만한 상황인지. 사실 이 말만 들었을 때 전혀 모른다면 모를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다 아는 것도 좋고 뭐 서로 사실 그리고 가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좋네.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로스쿨 3년을 다니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서로 커플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꽤 있고 꽤 있긴 하죠. 근데 뭐 결혼까지 가는 애들도 있고 안 가는 애들도 있고 요즘에는 그러면 변호사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나? 한 5대5 되나? 오히려 여자가 여자가 더 더 최근에 여자가 더 많을 거야. 진짜요? 그러니까 최근에 배출되는 거는 오. 왜냐면 이게 학점을 보니까 학점이랑 오. 시험 보는 거잖아요. 공부를 여자가 더 잘해요. 그건 사실 맞아. 그래서 시험으로 보는 거는 원래 어쩔 수 없어. 4관학교도 수석은 그러니까 여자가 뭐 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1등은 남자가 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음. 평균을 친다고 했을 때 여자가 더 잘해. 로스쿨에서. 그리고 우리 로스쿨도 우리 동기도 거의 1대1이었지. 거의 뭐 어디 학교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뭐 인서울의 상위권 로스쿨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여자가 살짝 더 많았어요. 거의 맞아. 저희 위에 기술은 남자가 그래도 더 많긴 했던 것 같고 약간 그때그때 왜냐면 인원수 자체가 엄청 많진 않으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다르긴 한데 요새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기준으로는 여자가 더 많다고 들어요. 아 진짜. 약간 50% 살짝 상회하는 정도? 아 그럼 여자가 공부 더 잘할 수밖에 없어. 왜? 아니 남자들은 조금 딴짓 많이 해? 좀 딴짓도 많이 하고 덤벙덤벙하고 관심사 오히려 많고 약간 노는 것도 집중도 노는 것도 더 남자들이 더 좋아하고 그건 맞아. 앉아 있는 것도 좀 더 여자들이 잘하는 것 같고 뭐 이건 당연히 그냥 경향성 측면에서 그럼 어떤 거 같아요? 만약에 여자들이 하기 괜찮은 것 같다. 이 괜찮은 일이라는 것 게.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가 너무 다양해서 요새는 또 막 사내 변호사로 여자들은 진짜 많이 가고 하는데 회사들도 사실 많이 뽑는 추세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니면 공직에도 많이 가고 그냥 일반 공공기관 사내면으로도 갈 수 있고 이래서 그쪽에서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그 송무 쪽에서는 조금 디메리트 있기는 한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특히나 출산 휴가를 생각하시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더 보통 그런 안정적인 쪽으로 많이 빠지려고 하죠. 육아휴직은 사실상 없고요. 그래도 법에서 요거 근로계약서도 안 쓴 로펌이 천지이기 때문에 사실 법은 안 지켜진다고 보면 되고 보통 출산휴가는 당연히 다들 이제 이건 뭐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출산휴가 보통 주는데 사실 육아휴직까지 보장되는 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인 데들 그렇구나. 또 돼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들도 사실 풀로 쓰는 경우는 진짜 드문 것 같아요. 요새는 옛날보다는 좀 쓰는 분들이 있고 빅펌에서도 이제 쓰는 분들이 있다고 듣긴 했어요. 남자 육아휴직 심지어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기사도 나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히 좀 경직되어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육아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내변이나 뭐 어디 공공기관 아니면 차라리 심지어 공직 판사도 육아휴직 있거든요. 공무원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분들이 오히려 많은 것 같고 그냥 일반 송무나 자문이나 그러니까 펌에서는 조금 쉽지 않다. 사실은. 그러면은 사실 이 시청자분들은 송무가 뭔지 모를 수 있거든요. 송무. 송무가 뭔지 간략하게 한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한다고 영화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것들. 그냥 소송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재판 가고, 그러니까 뭐 경찰에 가고, 뭐 피해자가 됐건,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죄를 지었건, 아니면 일반 민사에서 뭐 받을 돈이 있건, 뭐 이런 소송을 당했건 할 때, 그럴 때 이제 하는 모든 것을 총칭해서 송무라고 합니다. 크게 자문, 송무로 이렇게 많이 나눠요. 자문은 이제 쉽게 말하면 법원에 안 가는 거고, 그냥 정말 법률 자문을 제공해주는 거고, 송무는 정말 사건을 하나 맡아서 일을 해주는 거다. 맞아요. 근데 완전히 분리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보통 왜냐면 자문을 하다 보면
파생돼서 생기니까. 송무를 되기도 하고 송무를 하다 보면 그냥 거기가 또 질문하면 고객사가 물어보면 뭐 소송이 있으면 재판에 참여를 하잖아요. 재판하는 곳이 막 전국 방방곳곳에 있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쵸. 대부분 뭔가 그럴 것 같긴 한데 아닌가요? 대부분 그런데 응. 일단 뭐 사건이 지방에서 생겼다 그러면은 지방에 있는 변호사를 변호사를 쓰고. 찾는 분들도 있고 뭐 서울에 있는 유명 변호사를 찾아가셨다 그러면은 결국 뭐 서울에 있는 변호사가 지방에 가는 거죠. 그리고 기일 그러니까 뭐 재판이 열리는 날을 기일이라고 하는데 기일이 그렇게 촘촘하게 잡히는 경우는 또 뭐 형사 사건이 아니면 민사 사건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맞아. 충분히 다닐만하다. 저도 지난주에 대구 갔다 왔어요. 변호사들은 뭔가 팀으로 일을 하는 형식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개인으로 이렇게 맡아서 하는 방식인가요? 송무를 예를 들면 근데 이거는 팀 사이즈에 따라서 당연히 법인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사건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왜냐면은 뭐 큰 회사에서도 이거 그냥 변호사 한두 명이 맡아서 할 수준이면은 사실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 뭐 무슨 다른 해외법도 봐야 되거나 뭐 외국어가 꼈거나 막 조세 같은 특수 분야가 낀다던가 이러면 다른 사람들 끼워서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건 진짜 사건과 그 규모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 달라요. 다르구나. 네, 뭐 사실 뭐 한 5천만 원짜리 사건 하는데 변호사 여러 명 들어갈 필요는 절대 없고 근데 뭐 막 진짜 크게 뭐 몇백억짜리 사건 한다고 하면은 많이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기도 하고 사실 뭐 그 사건도 근데 사실 금액만 크지 사실관계가 간단하면 또 뭐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렇지 않기도 하고 이건 완전히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송무 변호사는 글을 쓰는 직업인 물론 사실 자문도 마찬가지인데 변호사는 글을 쓰는 직업이니까 이거를 사실 한 달락 나눠서 누가 쓸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드라마에서 비춰지는 변호사의 모습과 실제는 어떤가요? 저희는 드라마에서 비춰지는 변호사의 모습을 몰라요. 못 보기 때문에 못 봐요. 도저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뭐 우영우? 뭐 변호사 하다가 너무 요새도 많으니까 계속 나오고 난 이게 팔린다는 게 좀 의아한 게 우리가 음. 생각하는 변호사들은 되게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맞아요. 서초동 그건 너도 변호사가 썼다 하긴 뭐 하죠. 그래가지고 있다고 막 음. 손을 든다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맞아. 변호사 본인이 막 증거 조사를 해서 현장에 가가지고 막 뭐를 하고 이런 거나 그런 건 없는 거다. 실제 재판은 되게 완전 서면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글을 잘 써야 된다. 그냥 이의가 있으면 다음 기일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내면 되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구두 변론을 하겠다 그런다? 그럼 판사가 엄청 짜증나. 왜냐면 하루에 재판을 몇십 개를 해요. 그러니까 다음 10분 단위로 시간이 잡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10분 잡히면 뒤에 사람들 10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쌓이기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뭐 1시간씩 가끔 지연돼서 뒤에 기다리고 있을 때 진짜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판사님도 그냥 막 변호사가 길게 얘기하려고 한다고 하면 서면으로 제출하시죠. 해요. 그러니까 구두로 하는 건 정해져 있어요. 뭐 증인신문이나 형사에서 뭐 최후 진술이나 일단 그 최후 변론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싹 다 서면으로. 서면으로 하는 게 맞아요. 서로 나중에 기록이 남아야 돼요. 기록이 남고 서면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정제되고 정확하게. 정리된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성향을 가지면은 변호사를 하는데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아니 뭐 근데 그것도 분야가 다른 게 나는 개업 변호사로 성공하고 싶다. 그럼 영업을 잘해야 되나? 네, 그럼 사업이 페이퍼워크보다는 나는 아는 사람이 많고 영업력 처음 보는 사람이랑도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이 사람이 헛소리 하더라도 나는 웃으면서 이 사람 말을 다 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뭐 골프 잘 치고 잘생기고 술도 잘 먹고 술 잘 먹고 뭐 이런 덕목이 똑같네요, 그거는. 덕목이 잘생기기까지 있으면 잘생긴 사람 좋아. 좋아하긴 해요. 확실히. 그럴 것 같아. 도각상이어야 된다기보다 가수들이 좋아하는 얼굴이 있어요. 호감상. 크고 약간 호감상. 그 좀 좋아하는 상. 그리고 뭔가 딱 믿음직스럽게 네. 전문가스러운 그런. 하여튼 그러면 그렇고 나는 공부를 좋아한다. 혼자 일하는 거 좋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변호사의 직역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일괄적으로 이런 성향의 사람이 변호사를 잘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맞아요. 진짜 어려워. 회사원이 잘 맞는 사람은 사내변을 가면 되고 뭐 독고다이로 일하는 게 좋다 그러면은 골방에 앉아서 서면만 쓰는 일도 있으니까 맞아. 그런 일을 하면 되고 연구관 뭐 재판 연구관 같은 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음. 나는 다 눈치 보고 싫고 내가 왕이다 그러면 판사를 하면은 판사는 그 법정에서 왕이에요 왕. 너 입 다물어 그럼 다물어야 돼. 뭐 감치야 뭐 감치 이렇게. 두 분 다 이제 법인에 소속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법인에서 사건을 가져와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개인들한테 연락이 오는 건지. 법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법인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그 제일 중요한 단위가 파트너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구성원 이제 변호사. 구성원 변호사고 약간 회사 이사 같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사건을 따와요. 그럼 자기가 데리고 있는 변호사들 저희 같은 어쏘 변호사들한테 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실무를 하고 실무를 하면서 파트너 및 고객과 소통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법인을 보고 나는 김현장에 맡기겠다. 그러면 김현장이 파트너 배정하고 어쏘 변호사 배정하고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 아 나는 누구누구 변호사한테 맡기겠다. 그러면 그렇게 그 변호사를 보고 그 변호사가 속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긴 하겠지만 법인은 살짝 좀 배제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맞아. 결국에는 그 파트너가 네. 가장 아 그래서 이거 꿀팁. 그러니까 내가 누구 유명한 변호사를 보고 가도 그 사람만 계약을 체결하고 그 밑에 있는 실무는 다른 변호사들이- 사람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맞아. 그 구조가 사- 원래 그래.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가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의 실력까지 우리는 알 수가 그렇죠. 없기 때문에 이 평판이라는 걸 알기가 굉장히 어렵긴 그러네. 한데 그래서 지인 추천으로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네. 이게 그래도 한두 분은 아니고. 약간 법무법인의 구조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진짜 아주 대형 법인들, 정말 아까 그 김현장처럼 이 회사를 보고 오는 경우 정말 솔직히 드물고,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 그러니까 일종의 노량진 수사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각자 가게가 있고, 이제 이 하나하나가 구성원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거기를 가는데, 이제 매출은 여기 그냥, 겉에서 보기에는 이 하나인 거죠. 이렇게 하나의 난전이 있고, 그런 구조다. 쉽게 생각하면. 그리고 결국 이게 일 잘하는 변호사랑 일 잘 따오는 변호사는 완전 아예 다르지. 달라. 그러니까 어수를 열심히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돈은 왜냐면 제주는 우리가 넘고 돈은 저기서 거기서 다 버니까 가져가니까. 똑같으니까 진짜. 그 찍새랑 딱새라는 용어가 있어. 구두 닦기에서 나오는 말이네. 저도 맞아 오빠 얘기했죠. 찍새가 그 구두를 이렇게 찍어서 갖고 오는 거야. 아 그런 거야? 그럼 딱새가 닦는 거야. 아 우리는 도장을 찍는다 해서 난 찍새로 알고 있었어. 그 구두 옛날에는 구두 닦기들이 많았으니까 아. 그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었잖아. 걔네들 구두 찍새고. 닦으라고. 그래서 걔네들이 일을 따오면 거기 앉아서 광내는 사람들이 딱새래. 그래서 서면 깎는 노인 맨날 이런. 아 그래서 오늘 이게 너무 먼 길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집들이 선물까지 해줘서 제가 그거 조만간 빨리 리뷰 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호사 부부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끄물이 그만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